삼성전자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박선생입니다. 자, 오늘 3월 30일 월요일입니다. 지금 현 시각이요 10시 45분 지나고 있어요. 자, 넥스트 거래부터 오늘 국내 시장이 크게 빠졌습니다. 예, 제가 저번 주부터 말씀드렸던 지점까지 지금 삼성전자 주가도 계속 하락해오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저는 16만 선까지 빠질 수 있다고 봐요. 다만 이 부근을 우리가 지지선을 좀 지켜줘야 된다. 자, 이 부분을 지켜줘야 된다. 여기를 만약에 이 추세를 지키지 못하면 추가 하락이 좀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요. 지금 현 위치 추가 하락이 예상되지만 매수 타점으로 매력적인 자리이긴 하다. 자, 아니 방금 전에 16만 선까지도 빠질 수 있다면서 더 위험하다며. 근데 왜 이게 매력적이야? 자, 오늘 그 이유는 영상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이 삼성전자 그동안 기대감으로 오른 기업이 아니에요. 사실 실적으로 오른 기업이고, 물론 거품이 모든 주가가 상승하면 거품을 안 낄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리스크라면 터보 컨트라든가 전쟁 리스크 같은 시장에 변동성을 주는 요소들이 있긴 해요. 근데 일단 앞서서 이 터보 컨트를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요거 계속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게요 지금 현재 주가에 큰 영향을 끼치려면요 적어도 3년은 보셔야 돼요. 왜냐, 이 터보 컨트 지금 논문 나온 겁니다. 논문이 정확하게 우리 실생활에 영향을 주려면요 논문 검증도 해야 되고요. 기업 입장에서는 테스트도 다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렇다면 우리 시장에 있는 가장 큰 리스크는 뭡니까? 결국에 전쟁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실적을 그동안 보여주는 우리 삼성전자 상황이기 때문에 이 고점도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품이 좀 껴있더라도 이미 사실 이런 조정을 통해서 거품을 치우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통해서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변해갈 것인지, 또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그리고 삼성전자 외에도 우리가 시장에서 주목해야 될 테마들 지금 하나씩 쏙쏙 시장 위로 올라오고 있으니까요 요것도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댓글에 삼성전자 파이팅 한 번씩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박선생 영상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댓글까지 써주시면 보유 종목 어떻게 된다? 급등한다 라는 이런 소문도 있으니까요 한 번씩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부터 우리가 보고 갈 텐데요. 자, 보시면은 이 고점 찍고 나서 시장이 크게 이렇게 변동성을 보여주는데 전체적인 시장이 크게 하락한 것, 자, 코스피가 크게 하락한 것에 비하면 그래도 안정적인 주가 위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자, 그런 상황인데 박 선생은 추가 하락까지 예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주가가 더 하락할 것이다. 근데 제가 2월에 계속 방송에서 이 부분이죠. 자, 이때 말씀을 드렸어요. 외인들의 매도세가 강하기 때문에 조만간 큰 조정이 올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었는데, 그런데 이 조정까지는 제가 사실 맞출 수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이 터진 전쟁, 자, 이거는 터질 줄은 누구도 알 수가 없었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전쟁 리스크가 터지면서 이 조정 이후에 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 자, 그게 문제인데, 자, 그럼 우리 주주분들은 지금 이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언제쯤 이 주가가 회복이 될 것인가? 자, 중요한 것은 뭐냐? 일단은 외인들이요 이 시장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겁니다. 자, 3월 3일 날이죠. 이 장대 음봉이 나온 날이에요. 자, 근데요 이전부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외인들은 계속 매도 포지션을 잡았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그러면서 차익 실현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2월 28일 날 전쟁 리스크가 시장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준 건데, 근데 이 전쟁 리스크 터지기 전 이미 작년부터 외인들은 안전자산으로 좀 자금 이동이 있어 왔습니다. 이 코스피 시장의 과열, 그리고 사실 국채 시장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다양한 시정 중에 하나가. 자, 보시면 뉴스 하나 보시면요. 외국인 주식 팔고 채권으로 이동, 12조 자금 빠져나갔나?
자, 이런 뉴스인데, 뭐, 이전 뉴스부터 사실 있긴 했는데,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이 부분이죠. 26년 2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에 따르면, 자, 순매도해서, 주식시장 순매도해서 채권시장으로 유입이 됐다. 자, 이런 뉴스가 지금 나올 만큼 이미 과거부터 얘기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다만 이 국채시장이 코스피 시장만큼 수익을 만들어주지는 못했어요. 이 전쟁 리스크가 생기면서 이 국채 쪽으로 추가적으로 외인들이 유입이 됐다는 겁니다. 자, 작년부터 이미 이렇게 유입은 있었는데, 자, 주식시장이 과열됐다고 보니까 이 전쟁 리스크로 인해서 국채시장으로 다시 외인들이 추가 투입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 말은 뭐냐? 이 국채시장에 외인들의 자금이 많이 들어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국채시장도요, 지금 외인들의 매수세가 약해졌다. 자, 왜냐? 환율이 이렇게 되니까요. 지금 1,500원 선을 넘었잖아요. 그쵸? 1,500원 선 넘고 그러다 보니까 외인들이 국채로 수익을 봐도 나중에 달러로 환전하게 되면 별 볼 일 없어진 겁니다. 수익이. 결국에 이 국채로 떠났던 외인들의 자금, 이 외인들의 자금이 결국은 다시 주식시장으로 돌아오는 흐름이 만들어질 거라는 겁니다. 자, 기대감보다 이 실적 위주로 보여주면서 올랐던 삼성전자의 주가, 이번 조정 낙폭으로 인해서 이미 거품은 많이 해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16만에서 17만, 바로 이 지지선, 자, 이 지지선에서 지지해주면서 당분간 횡보 움직임이 강하게 변동성이 크게 없이 이렇게 횡보 움직임이 이어질 것이고, 곧 앞두고 있는 바로 실적 발표죠. 자, 이 실적 발표를 좀 기점으로 예상치만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어쨌든 거품이 꺼진 이 삼성전자, 뭐 다른 종목은 기대감이라 하더라도 실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외인들이 국채시장에서 다시 삼성전자 시장으로 들어올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장이 다시 우상향할 것인데, 문제는 이 횡보 기간도 어떻게 장기화될지 모르고, 그리고 또 전쟁 리스크가 남아있기 때문에 어쨌든 나중에 상승을 하더라도 이 시간 결코 짧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종목 잡고 매일 붙들고 가면 시간도 시간이고 수익도 별 볼 일 없겠죠. 그래서 삼성전자로 큰 수익 내는 건 정말 오래 걸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시장 속에서 큰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 자, 이 부분 지금부터 제가 하나하나 천천히 말씀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자, 다 아시겠지만 우리 주식시장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등락을 반복하면서 움직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냥 여기서 이렇게 매수하셔가지고 여기까지 붙들고 가신다면 뭐 이렇게 10% 정도 수익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수익 볼 수 있는 종목도 이러한 등락을 이용해서, 자, 매도를 통해 이렇게 수익을 극대화한다면 수익을 2배, 3배도 충분히 가능하겠죠. 자, 그런데 이러한 매매 타점, 을 여러분들이 줄이는데 쉽지 않잖아요. 그죠? 처음엔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한두 번 저 박 선생 따라오시면 충분히 앞으로는 혼자 하실 수 있도록 배워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우리가 따라오고 배워갈 수 있겠느냐? 자, 오랫동안 제 방송 시청해 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그동안 이렇게 종목을 좀 이렇게 오픈을 해 드렸단 말이죠. 이렇게 그동안. 지금 이 보이는 이미지가요, 작년 12월 방송입니다. 근데 문제가요, 방송 바로바로 보시는 분들은 사실 따라오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제 방송 보시는 분들 어떤가요? 이 자영업자분들도 계시고 직장인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주부분도 계시고, 자, 이분들이 누구나 마찬가지지만 매번 방송을 보기 힘든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법을 바꿔가지고 직접 여러분들이 수익을 맛보실 수 있게 제가 다 해드릴 겁니다. 어떻게요? 자, 제가 화면에 번호 한번 띄워드릴 건데요. 번호 띄워드리기 전에 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이 구독과 좋아요를 제가 많이 받아야 저도 이제 열심히 하는 원동력을 좀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꼭 부탁을 드리고요. 자, 화면에 보이는 번호
자, 보이시죠? 010-9857-2315번. 자, 이 번호로 문자로 행복이라고 저한테 발송을 해주세요. 보내주세요. 지금 투자하시면서 정말 어려움들 많으실 텐데, 제가 여러분들 수익도 보시고 시장 대응도 확실하게 하시라고 이 추천주뿐만 아니고요. 종목 진단부터 거기다가 종목별 목표가까지 다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박 선생이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사실 여러분들이 와서 보셔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직접 오셔가지고 하나하나 확인을 해 보시고요. 자, 제가 최근에 참 마음이 좀 힘들었던 게 있었는데, 뭐냐면은 제가 3월 3일 날 소통방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이 종목이 바로 다음 날, 지금 보시면 3월 3일 날 바로 이날이죠. 이날 말씀드렸던 종목이 바로 다음 날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와 버렸어요. 예, 그러면서 소통방에 계신 분들도 정말 걱정 많으셨는데, 제가 계속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켜보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왔고, 결국에는 이렇게 결과가 좋게 나와서 오늘 이렇게 축하 말씀을 좀 드리려고 중간에 이렇게 얘기하게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뭐냐, 대부분 주식 하시는 분들, 특히 주린이 분들의 문제점이 뭐냐면요, 주식만 한다는 거예요. 자, 주변에 투자하시는 분들, 좀 주식에 조예가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한번 물어보세요. 다들 주식 말고도 다양한 투자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다양한 투자 방식. 자, 무슨 말이냐. 자, 작년 기준 저는 금과 주식을 어떻게 5대5로, 예, 그래서 25년도 최대 수익을 달성을 했습니다. 자, 금 투자까지 해가지고 작년에 연말까지 가져갔고요. 올해 초부터는 ETF에 많이 탔습니다. 이 주식의 문제가 뭐냐면요, 이 증권만 하는 게 문제가 뭐냐면 항상 우리는 대장주를 찾아야 돼요. 내가 만약 26년 1월에 삼성전자 가지고 왔는데, 매수를 했는데 난 2배도 안 올랐는데 옆에 한미반도체 보니까 2배 이상 올랐어요. 물론 수익 났으면 우리가 박수 쳐야겠지만 우리는 수익을 많이 거두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 금이나 ETF, 대장주가 필요 없단 말이에요. 거기다 주식보다 수익률도 어땠죠? 더 좋았습니다. 거기다가 금은 또 안전자산이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우리가 투자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식에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그런데 왜 주식에만 투자하냐 이거예요. 왜 주식에만 한 바구니에만 담냐 이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올해 26년에는 우리가 어디에 또 투자를 해봐야 할 것인가? 이건 역시 아까 말씀드린 제 번호죠. 010-9857-2315번으로 자, 문자 행복이라고 발송해 주세요. 남겨주시면 주식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올해 투자할 수 있는 다양한 시장 제가 공부도 시켜드리고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뭐든지 처음이 사실 어려워요. 우리 스마트폰 처음 쓸 때도 뭐 다 잘 알았던 건 아니잖아요. 그죠? 하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다들 잘 쓰시잖아요. 예, 하나하나 배워가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주린이 여러분들이 투자 고수가 되는 그날까지 주식선생 박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